개 정도, 두 개 정도 뽑아보세요. 예상 질문. 자, 실제 환자라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할지. 실제 환자면 이게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실수한 거야.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신 거, 그러니까 실수가 한 부분은 그냥 딱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거죠? 교수 자, 물론 이제 실제 이제 환자 뭐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을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요 부분에서 역시 이 부분에서 좀 감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꾸로 교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김민아. 그러면은 너는 또 물론 성격 날카롭지 않으니까 알겠지만 이 교수가 지금 아까 했지만 날카롭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성질이 더럽다고 받아들여도 돼. 보통 요새 수술을 할 때 내가 실습생이야. 그거 어떻게 가는지 아직 모르지. 그 가본 적이 없으니까. 요새는 수술실 할 때 만약에 실습생이면 내가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갈까요? 노트? 노트라든지 필기구 같은 거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하는 게 있어서 물론 대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상황이 생명적인 부분이니까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수술은 시연은 잘 끝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연은 잘 끝나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 특히 교수 입장에서 저 부분을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 이 과목 수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실습생을 들어갔다. 실습생을 들어갔다는 생각부터.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적 방법에는 직접적인 지적 방법이 있을 거고요. 간접적인 지적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간접적인 그러니까 만약 일종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라기보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이거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간접적으로 아까 제가 첫 답변이 간접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지적을 한다면 네. 지가 실수를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직접적인 지적이겠지 이건. 그쵸.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더 정중하게 지적을 할 수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아까 전처럼 아까 전 같은 대답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을 않을 거다. 네.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 실제 수술에서도 직접. 나올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지민이가 교수를 따라서 들어갔다 이거야. 그렇게까지 상황이 이제 실제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교수님이 수술하다가 그냥 실수해버렸어. 수술하다가 직접적인 실수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건지도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적인 지적을 하면 뭐 교수가 그걸 깨닫고요. 이제 그 시정해서 이제 수술을 올바르게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의대 교수님 중에는 권위적인 부분이 꽤 있어요. 권위적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마음에 담아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성적인 부분 당연히 보는 건데, 더 플러스는 이제 처세술을 보는 거야. 처세술. 이게 실제로 기출문제로 나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합격한 학생의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당연히 지적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지적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간접적인 지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내가 배운 부분과 교수님 방금 하신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추가 질문 받은 게 내가 한 얘기가 있는 거야. 교수님이 이제 대차 시연하다가 이제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너 당장 나가라. 아까 쟤는 안 보고 뭐 했냐. 그랬더니 이 학생은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나간다고 대답을 했어. 거기서 점수가 깎였어요. 내가 봤을 때 거기 점수가 깎였을 거야. 근데 합격은 했어. 앞에 게 괜찮았기 때문에. 앞에 게 괜찮았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서는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면접실에서 제가 진짜 나갔어요. 그 질문 마지막으로. 그 질문 원래 계속 시간을 던지다가 이제 야 너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얘가 그럼 진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면접도 끝난 거야. 아니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 질문 날 게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뜯어보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거기서 지적을 안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건 거의 탈락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건 맞고, 그 지적한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내 상이, 뭐 상사라든지, 누구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에 실수를 했을 때, 실수는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 방법. 다이렉트로 얘기했을 때 좋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이렉트로 얘기했을 때 거리적인 사람들은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그걸 감정에 담아두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내가 과목을 듣는 상황이니까 수료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방법, 다른 사회에서도 그런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할 거고,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제시문 기반으로 조금 뭐랄까 연습을 해보는 그런 상황을 자꾸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 학생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답변을. 다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답변. 뭐가 지금 굉장히 좋은 답변이야? 다시 볼 수 있겠네. 아, 아까 그 학생이 답한 거? 그 답 너무 다른 답변이죠? 근데도 이제 그게 질문을 추가적으로 걸고 넘어간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거예요. 뭔 답변을 해도. 그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정리해봐 이거 따로 알았죠?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한번 또 이게 다 정리된 답변을 나중에 저기 따로 또 복습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리하고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쁜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이거 예상 질문 한 2개 정도만 뽑아봅시다. 일단 하나 보면 하나. 어떤 게 질문 가장 1번으로 나올 것 같은지. 어차피 이번 추가 질문이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질문은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네.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일단 어. 첫 번째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뭐라고? 게임을, 게임 중독을. 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통제 장치는 이제 뭐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정신 어떤 유형 있나? 어떻게 뭐 기능할까? 어떻게 기능을 어떻게 장치해야 할까? 어떻게 뭐 기능을 해야 할까? 네. 기능할까? 기능할까? 자, 오케이. 자, 이거 나온 첫 번째 질문은요. 맞아요.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 아닌가? 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지금 결국 질병인가 아닌가,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 질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관점도 있고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는 거를 봐서는 그지? 이 제시문을 읽은 그 응시자는 이제 어떻게 게임 중독을 바라보고 있는지 견해를 물을 거고 당연히 이 문제는 선생님은 답은 게임 중독이냐 아니냐 가지고 점수를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그거에 대한 논리성을 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면 왜 보는지 아니라면 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논리성을 보는 문제일 겁니다. 당연히 이건 추가 질문이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답변을 생각을 했나? 이거는 근데 질병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좀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병의 정의는 지금 우리 지민이 안나 모른다? 모르죠.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의대 면접 보는 거니까 그래도 의학 관련 용어는 좀 기본적인 건 알고 그래도 면접에 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질병의 정의를 한번 질병의 정의를 모를 것 같아서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이 문제를 제시한 거거든. 그래서 질병의 정의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질병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혹은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넓은 의미는 이제 극도의 고통을 비롯해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 기관의 기능 장애와 죽음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질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봐봐 지민, 그럼 이거를 문제를 이제 질문 받았는데 그럼 이 질문을 받기 전에 학생들은 계속 질병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러게요. 거의 안 해봤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질병에 대한 내가 그러니까 그 기본 정의적 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조금 당황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질병의 정의를 알았는데 그럼 한번 그걸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질문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디까지를 중독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뭐였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질병일 수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논리를 연결시키는 어떤 과정들 그걸 보자 함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질병일까요? 그런 문제도 갈 수 있겠죠. 알코올 중독은 질병인가? 이 중독이 유명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였지? 최근에 이슈가 또 됐던 유명 연예인의 아, 마약. 마약 중독이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은 바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있구나. 그러니까 MMI가 이 논리적 전개를 보고 싶은 문제도 꽤 많다는 거죠. 저는 게임 중독을 저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질병의 정의를 봤을 때, 뭐지? 질병의 정의를 사실 제가 알려줬는데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몰랐겠죠. 모르고 들어온 학생이 거의 대반일 거야. 그러니까 이 항상 MMI는 재신문 면접이 기반이기 때문에 재신문에서 내가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지나친 게임 중독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속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을 일단 생각을 했고, 현재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이제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알코올 중독도 이제 게임 중독과 이제 중독의 중독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둘 다 이제 건강에 위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정신 건강에 위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도움 없이는 이제 이 중독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공통점을 봤을 때 게임 또한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본다면 아마 분명히 이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생이 생각하는 질병의 개념을 말해보시오라고 분명히 나왔을 거거든. 그냥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질병의 정의를 읽는 그게 정답이겠냐는 거야, 이게. 그쵸. 그게 정답이 아닐 거라고. 질병.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의 정의를 알냐 문제를 묻는 게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질병은 이제 신체 또는 정신이고, 제가 생각하는 질병은 이제 신체 또는 정신은 이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제 질병 대상. 신체 또는 정신에 지속적인 피해를 가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선생님이 생각한 질병은 그러니까 어떤 심신의 어떤 장애라든지 피해가 있어서 그 장애나 피해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나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질병의 정의를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보다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생각해보고 어디까지를 질병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질병 안 볼 것인지 그런 거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 플러스 질문이 나온다면 아까 얘기했던 범위? 게임 중독. 그지, 중독의 범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중독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답할래? 지금 너 게임 한 적 있죠? 현재 기계야, 그지? 게임 하는 거 많잖아. 게임이 무조건 부정적인 기능만 있냐는 거지. 아니죠. 아니죠. 여기 나가지만 그리고 게임을 이제 질병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게임 산업에서는 좀 타격이 없진 않겠죠. 그럼 뭐가 게임 중독이냐는 거예요.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를 게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 게임으로 인해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럼 그런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제 게임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가족이나 이런 집단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임으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될 때를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의 연결관계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질병으로 본다고 하면 질병의 개념 반드시 모를 것이고요. 그럼 게임 중독에 대해서 그 중독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본다고 했는데 질병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게임 중독을 뭐를 게임 중독으로 보냐고 했을 때 본인이 얘기했던 질병의 개념과 맞지 않으면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떤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런 학생은 불합격을 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뭔가 뭐 알고 들어가는 건 당연히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의대 MMR을 보는 거니까 좀 그런 질병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환자라든지 그런 어떤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MMR는 논리적 어떤 이제 그 논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논리적 그 이제 개념을 연결해 나갈 때 그런 일관성이나 일치성들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답변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뭘 말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생각해보라는 것도 질문을 생각해보는 게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하면은 지금 답변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MMR에서 많이 보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아마 웬만하면 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